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비호감도 조사입니다. 비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늘 1위가 홍준표 후보가 많이 나옵니다. 대체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한테 어떤 부분에서 비호감도를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비호감도 조사를 지금 기자분한테 지금 인식이 밖에 있는 게 갤럽 조사일 겁니다. 난 그 아주 악의적인 조사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동아일보하고 같이 조사할 때는 비호감도 1위가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2위가 저였고 지금 어제 그 대구방송 비호감도 조사는 압도적인 1위가 문재인 후보입니다. 지금 거꾸로 돼 있는데 갤럽 조사한 게 그게 난 그게 아주 악의적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꾸 질문하시는데 비호감도가 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격렬한 반대층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미 대선 때 트럼프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됐습니다. 압도적인 1위로 비호감도가 있어도 사실상 호감층들이 그만큼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는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호감도, 비호감도 1위라는 거는 갤럽 조사하고 그 당시에 동아일보 조사하고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꼭 보면 그때 동아일보 조사는 비호감도 1위가 내가 알기로는 그 문재인 후보입니다. 나는 한참 있다가 2위고. 그런데 그걸 꼭 그 패널들이 종편에 내가 종편 보면서 느낀 게 왜 종편이냐? 요즘도 보니까 종일 편파 방송한다고 종편이에요. 그래서 이 종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만들고 내가 요즘은 종편 보면서 참 후회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종편 만들 때 그 법을 그 민주당 반대 무릅쓰고 제가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좀 평상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CBS 김재덕 논설위원 시작해 주시죠. 네, 후보께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이제 대법원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대통령 임기 전에 발생한 사건은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주심을 대법관을 지정했고요. 8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 쟁점만 봅니다. 그런데 내 사건은 이완구 총리 사건하고 달리 증거 능력 전부 다 인정했어요. 이완구 총리 사건은 성완종의 그 메모하고 그걸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해서 무죄입니다. 제 사건은 보면 그 증거 능력을 전부 인정 다 했어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에서 판단 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로 무죄가 된 겁니다. 저한테 돈이 온 게 아니라 중간에서 떼먹었다. 그래가 무죄가 된 것인데 또 그 과정에서 항소심에서 돈 전달했다는 사람이 검사가 하도 시켜가지고 하도 보름 동안 부부하고 불러가지고 윽박지르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거짓말한 부분이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거짓말했다고 실토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상 그거는 대법원에서 유죄될 그 파기환송된 확률이 0.1%도 안 됩니다. 하다못해 내가 그 파기환송되면 내 누구처럼 내 자살할 수도 있다. 내가 그 소리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내가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돼도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다음 무죄라고 확신이 안 되면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나왔겠습니까? 그거는 난 성완종이를 몰라요. 내가 문재인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성완종한테 엮였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그 민정수석이나 그거 하면서 성완종이 사면을 왜 한 정권에서 2번이나 해줬냐? 그 사면할 때 내가 알기로는 몇 입으로 안 해주는 줄 아는데 그 몇 입으로 사면 2번이나 해줬냐? 그래 물으니까 답변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경남도지사직을 이제 시한 3분 전에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아예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셨는데 경남도민의 참정권은 제한하면서 유권자들한테 표를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이율 배반 아닙니까? 그 후보께서 본인 좌우명도 아마 뭐 뜻이 크고 기계가 크다 뭐 이런 사자성어를
좌우명으로 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꼼수 사태, 목리 사태 이런 비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대선에 나온 국회의원 세 분은 왜 사퇴를 안 합니까? 안철수 후보는 보궐선거 이번에 없애기 위해서 5월 9일 이후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4월 9일 이후에 사퇴를 했어요. 그럼 유승민 심상정이는 왜 사퇴를 안 합니까? 나는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어. 이걸 제대로 선거를 하려고 하면 경남도에 줄사퇴 파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 비용이 한 300억을 지방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거 비용을 내가 고생해서 땅 한 평 안 팔고 3년 6개월 고생을 해서 경남도 빚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광역단체가 빚 없는 광역단체가 지금 아마 사상 최초로 경상남도가 빚이 한 푼도 없습니다. 재정건전화를 했어요. 그 재정건전화를 하고 청렴도를 14위 하던 걸 1등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경남도를 전부 깨끗하게 다 만들어놨는데 내가 앉아서 열흘 정도 먼저 사퇴를 했으면 내 대선 운동을 열흘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 대선 운동을 포기하더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내가 300억을 부당하게 쓰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 사퇴를 안 한 것인데 나는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도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임기가 지금 3년 이상 남았어요. 3년 이상 남았는데 자기들은 사퇴 안 하고 선거 떨어지면 또 국회의원 계속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당합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그래요. 자기가 하려면 노원에 내년 4월 돼야 지금 보궐선거를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국회의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사퇴하려면 4월 9일 이전에 했어야죠. 자기도 보궐선거 이거 5월 9일 날 안 하려고 사퇴 늦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 비난해야지 왜 도민의 아까운 세금을 갖다가 1년 2개월짜리 도지사 뽑는 거 이거 출마하기 전에 도의 모든 중요 정책을 1년 2개월 동안 중요 정책을 다 결정해주고 나왔어요. 이제는 직무대행자가 하면 새로운 결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보고만 자꾸 꼼수 사태 언론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나 기인한다고 봅니다. 네. 왜 나머지 세 사람을 사퇴시켜야지. 저는 사퇴했잖아요. 사퇴했으니까 나머지 두 사람 사퇴하라고 하세요.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숨어있는 보수표가 결집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하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또 없습니다.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하시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선언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혹시?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지고 정계 은퇴를 했어요. 하고 또 광주에 표심 자기가 은퇴 안 오면 지금 정계 은퇴하겠다. 문재인 후보 정계 은퇴 발언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 나와서 뛰고 있잖아요. 정계 은퇴라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고 해서 그 약속 지켜지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무너진 정당 가지고 지금 악정고투를 하고 있는데 내한테 무슨 책임을 묻겠습니까? 홍준표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대선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보궐선거에는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2001년도 동대문 보궐선거로 내 국회로 다시 돌아왔고 2012년도 경남지사 보궐선거로 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보궐선거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홍준표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지금 다 뒤엎어 놨습니다. 오늘 토론 나가고 나면 아마 판도가 더 바뀔 겁니다. 네, 이제 정책 공약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방 안보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SBS 원일이 선임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홍준표 후보께서는 북핵 대응책으로 전술핵 재배치 요구하고 계시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되고 공포의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이긴 한데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술핵을 재배치를 하면 26년 동안 한국 정부가 견지해왔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고 이는 꼭 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도 못지않게 많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작 전술핵을 갖다 줘야 할 미국이 전술핵의 재배치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마치 군사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 위협은 하면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다 못해 선을 긋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득보다 실은 없다라고 지금 믿고 계십니까? 지금 그 원 기자님 질문하시는 그 비핵화 폭이라는 거 그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때 북이 핵을 안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핵을 갖고 있고 비핵화 선언은 그게 무의미해졌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은 무엇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핵은 핵으로 맞서야지. 원래 이게 나토 같은 나라에 독일, 벨기에, 그리고 이태리, 터키, 네덜란드 전술핵이 재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 그 남하를 막기 위해서 전술핵이 재배치가 돼가지고 나토하고 나토의 그 독일군이나 이런 거하고 전부 핵의 공동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침입하면 같이 핵을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위 나토 전선이 지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핵은 핵밖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전술핵 재배치했다가 북의 핵이 제거되면 같이 철수하면 됩니다. 같이 철수하면 되는데 언제나 지금 DJ 노무현 시절에 70억 달러 퍼준 거 그게 핵이 돼 돌아왔는데 그 김정은이의 핵 공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떨고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트럼프가 미온적이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좌파 정부가 탄생을 하면 더 미온적일 수도 있고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의논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그 러시아와 일본과 의논해서 지금 북타격 여부를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코리아 패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우파 정부가 들어온다면 이 반드시 협의해서 전술핵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전술핵하고 전략핵하고 구분을 못 해가지고 전략핵을 들어오는 게 좋지 않느냐. 전략핵은 ICBM처럼 이 대륙간 탄도탄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술핵은 200~300km, 400~500km 단기전에서 사용되는 그런 핵입니다. 움직이기도 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핵은 핵으로 대응을 해야지 나토처럼 그 핵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군사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평화가 옵니다. 지금 무장평화로 가야지 언제나 우리가 그 역대 대통령처럼 북에 굽신대고 돈 갖다 바치고 무슨 깡패한테 지금 앉아 월정금 매달 바쳐가면서 살은 게 몇 년입니까 지금?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또 갖다 바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집권하면요 북의 김정은이 내가 굴복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결기와 강단이 있어야 되고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결기와 강단, 배짱 없이 국민의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지키려고 합니까? 유약한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또 김정은이 만대로 뽀로로 올라가가지고 돈이나 갖다 주고 그럼 나중에 수소폭탄 개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정은이를 제압하겠다, 굴복시키겠다, 뭐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동시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얘기는 미국이 선제 타격이나 예방 타격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홍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것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까지도 주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원일이 기자는 아주 악의적인 질문을 하네요. 나는 선제 타격을 동의한다고 단 한마디도 해본 일 없습니다. 네. 선제 타격을 하는 거는 좌파 정부가 들어왔을 때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한국과 의논하지 않고 선제 타격을 해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파 정부가 들어오면 남북 간의 긴장 상태하고 그걸 어떻게 폐기하는 방법을 우선 평화적으로 논의를 하겠죠. 그러나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논의를 하는 즉시 이거는 바로 북에 알려주니까 미국이 한국 정부와는 전혀 상의를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그걸 거듭 말씀드리면 코리아 패싱이라는 게 한국의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남북의 긴장 상태, 군사 대치 상황을 어떤 식으로 없도록 해야죠. 그것이 제가 집권해야 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네, 예정된 시간 절반 훨씬 돌았습니다. 자, 다음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비호감도 조사입니다. 비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늘 1위가 홍준표 후보가 많이 나옵니다. 대체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한테 어떤 부분에서 비호감도를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비호감도 조사를 지금 기자분한테 지금 인식이 바뀌어 있는 게 갤럽 조사일 겁니다. 난 그 아주 악의적인 조사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동아일보하고 같이 조사할 때는 비호감도 1위가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2위가 저였고 지금 어제 그 대구방송 비호감도 조사는 압도적인 1위가 문재인 후보입니다. 지금 거꾸로 돼 있는데 갤럽 조사한 게 그게 나는 그게 아주 악의적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꾸 질문하시는데 비호감도가 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극렬한 반대층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미 대선 때 트럼프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됐습니다. 압도적인 1위로 비호감도가 있어도 사실상 호감층들 범용으로 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꼼수 사태, 목리 사태 이런 비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대선에 나온 국회의원 세 분은 왜 사퇴를 안 합니까? 안철수 후보는 보궐선거 이번에 없애기 위해서 5월 9일 이후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4월 9일 이후에 사퇴를 했어요. 그럼 유승민 심상정이는 왜 사퇴를 안 합니까? 나는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어. 이걸 제대로 선거를 하려고 하면 경남도에 줄사퇴 파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 비용이 한 300억을 지방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거 비용을 내가 고생해서 땅 한 평 안 팔고 3년 6개월 고생을 해서 경남도 빚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광역단체가 빚 없는 광역단체가 지금 아마 사상 최초로 경상남도가 빚이 한 푼도 없습니다. 재정건전화를 했어요. 그 재정건전화를 하고 청렴도를 14위 하던 걸 1등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건 경남도를 전부 깨끗하게 다 만들어놨는데 내가 앉아서 열흘 정도 먼저 사퇴를 했으면 내 대선 운동을 열흘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그만큼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는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호감도, 비호감도 1위라는 거는 갤럽 조사하고 당시에 동아일보 조사하고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꼭 보면 그때 동아일보 조사는 비호감도 1위가 내가 알기로는 그 문재인 후보입니다. 나는 한참 있다가 2위고. 그런데 그걸 꼭 그 패널들이 종편에 내가 종편 보면서 느낀 게 왜 종편이냐. 요즘도 보니까 종일 편파 방송한다고 종편이에요. 그래서 이 종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만들고 내가 요즘은 종편 보면서 참 후회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종편 만들 때 그 법을 그 민주당 반대 무릅쓰고 제가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좀 평상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CBS 김재덕 논설위원 시작해 주시죠. 네, 후보께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이제 대법원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대통령 임기 전에 발생한 사건은 불소 0.1%도 안 됩니다. 하다못해 내가 그 파기환송되면 내 누구처럼 내 자살할 수도 있다. 내가 그 소리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내가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돼도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 거죠. 다음 무죄라고 확신이 안 되면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나왔겠습니까? 그거는 난 성완종이를 몰라요. 내가 문재인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성완종이한테 엮였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그 민정수석이나 그거 하면서 성완종이 사면을 왜 한 정권에서 2번이나 해줬냐? 그 사면할 때 내가 알기로는 맨입으로 안 해주는 줄 아는데 그 맨입으로 사면 2번이나 해줬냐? 그래 물으니까 답변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경남도지사직을 이제 시한 3분 전에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아예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셨는데 경남도민의 참정권은 제한하면서 유권자들한테 표를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이율 배반 아닙니까?
후보께서 본인 좌우명도 아마 뭐 뜻이 크고 기계가 크다 뭐 이런 사자성어를 좌추 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주심을 대법관을 지정했고요. 8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 쟁점만 봅니다. 그런데 내 사건은 이완구 총리 사건하고 달리 증거 능력 전부 다 인정했어요. 이완구 총리 사건은 성완종의 그 메모하고 그걸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해서 무죄입니다. 제 사건은 보면 그 증거 능력을 전부 인정 다 했어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에서 판단 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로 무죄가 된 겁니다. 저한테 돈이 온 게 아니라 중간에서 떼먹었다. 그래가 무죄가 된 것인데 또 그 과정에서 항소심에서 돈 전달했다는 사람이 검사가 하도 시켜가지고 하도 보름 동안 부부하고 불러가지고 윽박지르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거짓말한 부분이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거짓말했다고 실토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상 그거는 대법원에서 유죄될 그 파기환송된 확률이